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네요. 한 2년 전쯤에 감기를 좀 길게 앓았는데 그 뒤로 목소리가 더 이상해졌어요. 적당히 들어주시고요. 짧게 인풋박스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주로 뭐 특정한 줄값 하나 입력받는 창인데 은근히 많이 쓰게 돼서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건데 이참에 한번 간단한 거니까 설명 한번 하려고요. 사이트는 이곳에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글을 먼저 썼어요. 동영상을 좀 나중에 찍는 거라서 오랜만에 글 쓰니까 글도 힘들더라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생긴 걸 만들 거예요. 제목줄, 글자, OK 버튼, 캔슬 버튼, 그리고 입력한 텍스트 박스. 몇 개 안 되죠. 이런 식의 데이터를 뿌릴 건데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데스크톱을 만들 거고요. C샵을 쓸 거니까 윈도우즈 단넷 프레임워크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일단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이름은 인풋박스로 하죠. 디자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디자인 있죠? 여기를 위주로 해볼게요. 사이즈는 크게는 안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최소화 최대화가 없죠. 이거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자, 최소화 최대화는 속성창. 속성창이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자, 머리글 누르셔서 화면 가운데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소화 버튼 끄고 최대화 버튼 끄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긴 타이틀일 거고 여기 이제 이 부분에 글자 있죠. 글자는 이만큼 나오게 할 거고 여기에 버튼, 여기 텍스트 박스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도구 상자도 없네. 우선 우측에 버튼 두 개를 둘 건데 디자인을 하는 방식은 이제 고정 형태 방식이 있고 약간 좀 가변성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 가변성을 썼어요. 도킹 시스템을 썼고 도킹 시스템에 대한 예제는 블로그에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스테이틱 고전 방식이죠. 오케이, 캔슬. 그리고 라벨을 이용해서 요만큼 할 건데 오토 사이즈를 해제를 하고요. 오토 사이즈를 해제를 해줘야만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닥에는 텍스트 박스가 있죠. 자, 텍스트 박스는 이렇게 입력을 받을까요? 이건 사실 앵커 등의 작업을 안 해놓고 디자인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났을 때 자동으로 늘어지진 않아요. 보통 이걸 방지하려고 앵커나 도킹을 쓰는데 사실 이 화면은 이미 사이즈 조정이 불가능하게 할 거라서 최소화 최대화는 없앴고 보도 사이즈를 픽스드 다이얼로그를 하죠. 그러면 사이즈 조정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실행 한번 해서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나 보죠.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화면 가운데 나오고 글자. 자, 이제 여기에 뭔가를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제 창이 사라지면서 이것을 호출한 명령에서 그 값을 쓴 값을 받아오는 건데, 이제 캔슬을 누르면 창을 닫고 OK 누르면 이제 OK 해주면서 답을 닫고. 자, 버튼은 여기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이 이름대로 다 해볼게요. 자, 컨트롤 선택하고 네임에서 BT OK. 똑같이 BT 캔슬. 컨트롤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이름인 거고 각자 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자, 먼저 각자 버튼이 할 일들 좀 넣죠. 일단 OK 버튼 더블 클릭. 화면 클릭 이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꼭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OK 버튼이 들어있을 때 OK 버튼 할 때는 이제 이게 다이얼로그 창을 쓸 건데, 이 다이얼로그라는 건 다른 창이 동시에 띄워지지 않는 고유의 창입니다. 우리 뭐 메시지 박스 같은 것들이 다이얼로그 창이에요. 이제 다이얼로그 창의 특징은 이 창에서 액션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지 않는 이상 다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리절트는 그 피드백을 주는 행동이고요. 이제 OK 행동을 줄 거예요. OK 버튼을 눌렀으니까. 자, 그리고 캔슬. 캔슬은 사실 다이얼로그를 캔슬해도 되는데 그냥 창을 닫게요. 똑같습니다. 다이얼로그 리절트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은 돼요.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건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외부로 전달해 줘야 하는. 외부 전달은 변수를 통해서 하죠. 역시나 퍼블릭이겠죠. 밸류 속성을 쓸게요. 디폴트는 스트링 빈 값을 하고, 혹여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낮으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건데 초기 값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세팅할 거니까. 자, 인풋 밸류에는 TV 컨텐츠. 네, 혹여나 사용자가 스페이스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거하고 공백 제거하고 이제 넣죠. 그리고 OK 캔슬. 그리고 이거는 인풋 박스. 아이고, 인풋 박스. 인풋 박스로 할 거고요. 이 녀석을 실제 쓰는 화면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메인 창을 하나 추가하고, 프로그램이 처음 켜질 때 이 메인 창을 뿌릴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스에 가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거든요. 이걸 메인으로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인풋 박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자, 인풋 박스 호출.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이벤트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리절트 값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OK 또는 뭐 닫기, 캔슬 눌렀을 때. 자, OK가 눌렀으면 이제 뭐 메시지 박스 하나를 띄워볼까요? DLG 밸류 F. 자, 아까 보시면은 이제 입력한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취소 혹은 닫기를 누르면 이 값은 비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넣어주고, 자,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input value에 비어있는 값을 넣어주죠. 왜냐면 요거 안 넣어주면 초기 값은 null 값이에요. null 스트링 값이니까 OK 했을 때는 뭔가 들어가지만 캔슬 눌렀을 때 null이 들어가고, null 처리를 안 하게 되면 null 오류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빈 문자를 넣어줄 거예요. 화면을 표시했고 사용자가 OK를 하면 입력된 값을 보여준다. 이제 취소했을 때는 뭐 별도의 사용자가 취소함, 뭐 적절히 취소 코드를 쓰면 되겠죠. 이게 암호 입력 창이면 뭐 암호가 틀렸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눌러보죠. 자, 제대로 나왔죠. 몇 가지 고칠 게 있는 것 같아요. 취소함, 입력을 하고 오케이. 맞게 왔죠? 입력한 값을 맞게 읽어드렸는데 지금 고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먼저 이 창이 켜졌을 때 이 제목줄 내용 기본값 이거를 같이 좀 입력을 하고, 커서가 맨 처음에 여기에 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바로 사용자가 쓰겠죠. 딱 그 부분 먼저 해줘. 일단 여기 텍스트, 여기 라벨, 그리고 커서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종료를 하고, 일단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제목 표시줄, 타이틀, 제목하고 메시지 기본값 이렇게 한 3개를 입력을 해줄 거고, 이제 정의로 가서 입력을 받을게요. 외부에서 받아야죠. 제목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인풋 박스는 이제 공용으로 쓸 거라서 어떤 타이틀을 가질지 그때그때마다 정해지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내용을 바꿔 들어오는 거죠. 자, 타이틀, 메시지, 디폴트 밸류. 이 기본값은 입력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빈값 넣어줄게요. 자, TV 콘텐츠에는 아니죠. LB 타이틀에는 타이틀, 이름이 뭐였죠? LB 타이틀 아니구나. LB 타이틀에 메시지가 들어가고 디스 텍스트에 타이틀, TV 컨텐츠에 여기는 메시지, 그리고 제목에는 타이틀, TV 컨텐츠에는 디폴트 밸류. 자, 이렇게 외부에서, 자, 그렇다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제목 메시지 기본값을 보내줬고 기본값을 안 넣어도 되죠. 그러면 사용자 이름 입력, 현재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 이름 입력, 현재 사용자 이름 입력하세요. 자, 다시 이제 이건 인풋 박스는 다른 폼이죠. 다른 폼과 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가져오는 그런 예제이기도 해요. 뭐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 또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커서를 이 녀석한테 주는 방법. 보기 중에 탭 순서가 있죠. 가장 빠른 놈한테 먼저 가요. 0번. 그리고 커서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이 녀석은 지정이 돼 있어도 라벨은 커서를 받지 못하니까 뭐 의미는 없네. 그러니까 탭을 누르게 되면 0번 갔다가 1번 갔다가 2번 갔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중에 됐네요. 그래서 저거는 인풋 박스는 다 했네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빈 값을 이젠 조금 응용이죠. 벌써 15분이네. 빈 값을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OK를 누르면
빈 값은 입력하지 않도록 해보죠. 근데 역시 범용으로 쓸 거니까 옵션화를 하죠. 자, 옵션 중에 can empty로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비어있는 값도 가능하게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받을 거예요. 입력을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자, OK를 했을 때, 자, enable 여기도 아니지. 사용자한테서 받은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이제 저희는 이 값을 쓰죠. 자, 사용자가 빈 문자를 허용하지 않음. 옵션이고, 외부에서 설정 가능. 자, 빈 문자 빈 문자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는 메시지도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자, 그리고 빈 문자여야죠. 문자가 비어있나를 체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설명을 보시면 널이거나 비어있거나 공부용 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true 값이 나옵니다. 즉 사용자가 빈 문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 문자가 비어 있으면은 이 부문이 조건 성립이 되고 여기로 들어오겠죠. 허용 불가하고 TV 콘텐츠에 포커스를 주죠. 자, 커서도 한번 보내주고 이제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동작을 안 하니까 그 창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럼 사용자는 뭔가를 입력하거나 혹은 닫기 버튼 혹은 취소 버튼 눌러야죠.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 그리고 자, 이걸 빈 문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빈 문자 허용 안 함. 더블 클릭해서 복사 하고 얘는 빈 문자를 허용을 안 할 거라서 enable empty는 false로 줄게요. 이런 디폴트 값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서 값을 미리 얘만 넣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순서대로 무조건 넣어야 됐거든요. 디폴트 밸류 이렇게. 근데 지금은 파라미터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버전에 따라 다른데 이게 입력이 안 되면 디폴트 값을 없는 거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효과예요. 자, 이제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이건 빈 문자를 허용 안 했죠. 자, 허용 불가, 허용 불가.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캔슬을 누르거나 닫기를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19분. 이제 원래 제 블로그에 보면 몇 가지 숙제 같은 게 있는데 암호도 옵션, 암호일 때는 별표로, 빈값 방금 했네요. 커서도 보냈고. 자, 이제 잘 보시면 커서 자동으로 가고 암호를 해보죠. 자, 암호
클릭 복사.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사용자 입력 창이 뜨겠지만 메시지도 아무 입력 하세요라고 하겠지만 입력한 게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글씨도 조금 키울까요? 텍스트 박스에 보면 패스워드 캐릭터라고 있어요. 이걸 별표로 해놓으면 이제 이곳에 입력하던 모든 문자는 별표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으로 센터로 해놓죠. 이게 뭔가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자, 그런데 패스워드 캐릭터는 사용자가 암호로 입력받는다고 할 때만 할 거죠. 그러니까 옵션을 또 추가하죠. enable empty 패스워드 enable 패스워드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용자가 enable 패스워드 값이 디폴트는 false고요. 문자 입력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켜져 있으면 tv 콘텐츠 만약에 enable 패스워드가 켜져 있다고 치면 tv 콘텐츠 패스워드 캐릭터를 아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더 이상 문자가 입력된 게 안 보이고 이렇게 가요. 요것만 해주고 밖에서 enable 패스워드를 true 디폴트는 false니까요. 실행. 요거는 맞게 보이죠? 자, 암호 입력은 별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놓았던 숙제에 대한 답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고요. 처음이니까 조금만 더 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여태껏 쓰는 건 이거보다는 좀 더 패키지가 더 돼 있는데 자, 어떤 화면에서든지 저걸 쓰기 위해서 이 코드들을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얘는 문자를 내보낼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인풋 박스를 만드는 거죠. 전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써요. 나중에 이것도 같이 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타이틀 메시지 df value 그 디폴트 값 그대로 있죠. 이걸 다 받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 메시지 디폴트 밸류 enable empty enable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사용자가 OK를 하면 이 입력한 값을 밖으로 빼주고요. 이제 else 했을 때는 비어있는 값. 여기서 간단하게 요 녀석만 호출하는 거죠.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줄죠. 인풋 박스 호출 암호 입력 예제. 초반부터 이렇게 뭐 중복되는 걸 합쳐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각자 펑션을 다 만들고 그 재사용하면서 중복된 건 나중에 한 번에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명령이 이곳에 있으면은 이 폼에서 밖에 안 되죠. 그럼 다른 폼에서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유틸리티 같은 거를 뒀을 때는 요즘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유틸의 인풋박스겠죠. 그리고 서브폼 하나를 만들까요? 그리고 버튼 하나 하고 여기서도 인풋박스.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가리지 않고 이 util 정적 클래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함수로 쓸 수 있죠. 어디서든지 간에 뭔가를 입력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쓰면 편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틱 자주 쓰는 것들 공유해서 유틸리티 함수를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주 쓰는 것들을. 자, 이제 메인에서도 서브 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폼 호출하는 거야 쉽죠. new f 서버 f show 스타트. 서브 폼을 열고 여기서도 똑같이 잘 들어가죠. 여기 엔터를 쳤을 때 OK를 눌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자, 이걸 누르고 엔터를 쳐야 되니 이벤트로 가서 키 다운 더블 클릭. 익명식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대상을 초보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replay 키코드 엔터 bt OK 버튼 엔터 치면 OK 버튼을 눌러라. 서브폼 들어가서 엔터 되죠. 엔터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 자, 오늘은 이렇게 인풋박스는 했고요. 뭐 유틸리티 중에 계속 원하시는 대로 자주 쓰시는 거, 사실 전 뭐 메시지 박스도 다 걸어놓고 써요. 뭐 메시지 박스 워낙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다음에는 이제 동그란 모서리 둥근 버튼 만드는 거랑 뭐 몇 가지 좀 커스텀 컨트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찍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미리 좀 사전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